미국에서 독감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 신규 감염자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정상화 추진을 위해 수백만 개의 코로나 테스트를 각 주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곧 타결짓게 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US 워싱턴 한인회가 한인 영어 지원에 이어 앞으로는 주류사회 진출 돕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후보에 에이미 포니 베럿 판사를 지명하고 10월 안에 상원 인준까지 끝내는 속전속결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새 감염자들이 독감 시즌을 앞두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20만 명, 확진자는 7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4만 명을 다시 넘고 있는데요. 또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중증 입원 환자들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독감 시즌과 겹치면서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여 코로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들이 20만 명, 확진자들은 7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하루 새 감염자,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4만 명 이상으로 다시 늘고 있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내 하루 새 감염자들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9% 증가했으며 일요일에는 4만 4,300명을 기록해 다시 4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절반 이상인 26개 주에서 새 감염자들이 5%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2개 주는 제자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와 워싱턴 DC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가장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 새 감염자들을 보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모두 400명에서 5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한 환자들은 버지니아 600명, 메릴랜드는 300명대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루 사망자들도 버지니아는 10명 안팎, 메릴랜드는 3명에서 4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확산의 진원지였던 남부의 플로리다는 한 주 새 감염자들이 15% 감소했고 서부의 애리조나는 무려 40%나 급락했으며 캘리포니아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서부의 위스컨신주는 나흘 연속 하루 2,000명을 넘기며 연일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유타주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동부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가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감 시즌에 접어들면서 올 가을과 겨울 더 큰 최악의 재앙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예측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에는 미국 코로나 사망자들이 37만 8천 명으로 현재보다 거의 2배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들은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재개를 위해 이번 주 수백만 개의 코로나 테스트를 각 주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정상화 추진을 촉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에 배포할 코로나 검사 키트는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게 되며 대상은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해 쓰일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정상화 추진을 위해 수백만 건의 코로나 테스트를 주에 배포할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650만 건의 테스트가 실시되고 향후 몇 주 동안 총 1억 건의 테스트가 주지사에게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는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나고 각 주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가 하루에 4만 건 이상 증가하고 앞으로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포될 검사 키트는 에보트에서 만든 신용카드 크기의 진단키트로 15분 만에 특수 장비 없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진행 과정과는 달리 에보트사의 진단키트는 저렴한 비용과 사용이 간단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편리한 진단 키트가 미국 경제를 재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 정상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에버트사의 코로나 진단 키트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검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 추적에 필요한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을 학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도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에도 안전하게 학교 정상화를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봄학기에 정상 수업을 받지 못해 뒤처져 있다면서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겪는 아이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량 코로나 검사 키트 배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학교 수업을 무리하게 정상화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초중고교 공립학교의 정상화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북버지니아 페어팩스, 라우던 카운티와 메릴랜드 하포드 카운티 공립학교는 10월 중순경부터 프리스쿨, 자폐증 학생, 기술 교육 과정이 필요한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면 수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WKTV 뉴스 이경경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곧 코로나 구호 협상을 타결짓고 미국민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2조 2천억 달러 내지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가결하며 백악관과 최종 규모에 대한 협상을 타결짓고 확정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백악관과의 협상 타결에 낙관적 입장을 밝혀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부활,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의 10월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NN과의 일요 토론에서 백악관을 대표한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에 대한 신뢰까지 표명하며 일정 시일 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도록 해야 할 일들을 완료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일정 시일 안에 협상을 갖고 총규모를 결정해 미국민들의 포켓에 돈을 넣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rust Secretary Mnuchin to reach a solution, and I believe we can come to an agreement. Rather have a deal which puts money in people's pockets.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2조 2천억 달러 내지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가결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코로나 사태의 악화에 따라 백악관 공화당 측이 제시한 규모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 때문에 민주당 하원안의 가결보다는 백악관과의 협상 타결과 양측에서 수용 가능한 최종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는 언급으로 미루어 민주당 하원안을 새로 가결하는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사이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재개돼 총 규모부터 타협점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새 법안으로 2조 2천억 달러 내지 2조 4천억 달러를 제시하려는 반면에 백악관은 공개적으로는 1조 3천억 달러, 비공개적으로는 1조 5천억 달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간선에서 타협할 경우 최소 1조 7,500억 또는 1조 8,500억, 최대는 1조 9,500억 달러에서 타결지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강화된 연방 실업수당 부활,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은 모두 포함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1억 7천만 명은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4인 가정 3,400달러씩을 10월 14일이나 21일부터 입금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700만 실직자들은 주당 500달러 안팎으로 부활되는 연방 실업수당을 연말연시까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받아 사업체와 고용을 유지하는 PPP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은 US 워싱턴 한인회는 첫 해 한인들에게 코로나 구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영어 지원을 한 데 이어 앞으로는 주류 사회 진출 돕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US 워싱턴 한인회는 한인 1.5세와 2세들의 모임으로 우리말과 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특성을 잘 살려 워싱턴 한인들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 1.5세, 2세들의 모임인 US 워싱턴 한인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첫 해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향후 포부와 중점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US 워싱턴 한인회는 우리말과 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회원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창립 첫 해에 몰아닥친 코로나 사태에서 한인들이 코로나 구호 조치들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 지원에 전력을 다한 데 이어 앞으로는 주류 사회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애난데일 메이슨 디스트릭 공원에서 열린 US 워싱턴 한인회의 창립 1주년 기념식에는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 채 피터슨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 김영천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이태수 메릴랜드 한인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격려했습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US 워싱턴 한인회가 특히 창립 첫 해부터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는 귀중한 역할을 했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한인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또 고민해보고 같이 총영사 한번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인회가 좀 따뜻하고 힘을 주는 한인회, 또 건강한 한인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채 피터슨 버지니아 주 상원 의원은 한인들이 예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중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건강 보호와 경제 회복에 더욱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슨 주 상원 의원은 창립 첫 해부터 독보적인 한인 언어 지원 활동을 펼친 US 워싱턴 한인회에 버지니아 주 마크가 새겨진 감사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기부금도 전달했습니다. US 워싱턴 한인회 신동영 회장은 창립 첫 해부터 코로나 사태에 타격 입은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핫라인을 개설해 24시간 운영해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병원으로 안내하는 등 지원 활동을 벌였고 영어에 도움이 필요한 120여 명에게는 실업급여와 PPP를 타게 해드린 게 가장 보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표들이 여기서 텍스를 내고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확실히 우리가 그랜트도 받을 수 있고 한인 사회 조그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신동영 회장은 앞으로는 한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미국 정치력을 신장하는 데도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한인 코로나 검사 등 왕성한 지원 활동을 해온 이태수 메릴랜드 한인 회장은 워싱턴 지역 한인회들이 하나로 합심해 한인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인 단체들이 전부 다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힘든 과정인데 전부 다 합쳐가지고 화합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하나로 이 난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US 워싱턴 한인회는 창립 1주년을 넘어 둘째 해를 시작하면서 15분이면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 키트를 드려야 1차로 50명에게 검사해드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애난데일 사무실을 방문해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후보에 40대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지명하고 선거 전인 10월 안에 상원 인준까지 끝내는 속전속결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뭉치고 있어 10월 12일부터 인준 청문회가 시작되고 10월 22일 상원 법사위원회에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직전인 10월 말 안에 최종 인준을 끝내 연방 대법원의 보역 구도를 6대3이라는 확고한 보수 우위로 굳히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의 6대3 보수 우위를 구축할 수 있는 새 연방대법관 후보에 보수 여전사로 꼽혀온 에이미 코니 베렛 판사가 공식 지명되고 선거 전인 10월 상원 인준까지 마치려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이 속전속결에 착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저녁 백악관 로스가든에서 타계한 고 루스베이더 기인스버그 연방대법관에 후임해 올해 48살인 에이미 코니 베렛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럿 판사와 가족들,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지명식에서 베럿 판사는 비교할 수 없는 업적과 우뚝 솟은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치하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랑하며 판사는 법률을 적혀있는 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강경 보수파의 근본 원칙주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1972년생 올해 48살인 베럿 지명자는 루지애나에서 태어나 로즈 칼러지와 노트르담 노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에 보스파의 대부였던 고 앤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서기로 일하면서 그를 멘토이자 롤 모델로 삼아 보수적인 결정과 판결을 내려온 보수 여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럿 판사는 IT에서 입양한 흑인 2명을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막내는 임신 당시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반낙태주의 신념으로 출산을 강행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속전속결에 돌입한 공화당 상원은 대통령 지명일로부터 평균 50일 걸리던 지명자 배경 조사를 단 보름 만에 마치고 최단 시일인 16일 만인 10월 12일부터 사흘간 상원법사위원회 인준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상원법사위원회는 이어 10월 15일부터 최종 심리 절차에 착수해 10월 22일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 전체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상원 전체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이틀이나 사흘간 본회의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최종 인준 표결을 10월 29일까지는 모두 끝낼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상원이 선거 후 표결로 늦추기 위한 지연 작전을 전개할 수는 있으나 수시간 하루 이틀밖에 지연시키지 못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2명의 여성 상원의원들을 제외한 51명이 단합하고 있어 선거 전에 최종 인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연방대법원의 보역 구도가 현재 5대4에서 6대3 확고한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미국의 사회 이슈들을 180도 바꿔놓는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해져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CDC에서 공지한 것에 더해 의료진들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증상 외에 특이 증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기관을 공격하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조차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로 잘 알려진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폐를 공격해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이고 폐렴으로 비하시켜 우한 폐렴이라 불렸었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며 어떠한 특이 증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 심장마비, 부정맥 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돼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혈액 응고와 혈관 내벽을 공격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는 것보다 심장을 공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리듬을 방해해 심장마비, 부정맥 등도 나타나고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핑크아이 눈충혈, 미각과 후각 상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기가 어려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들 중 냄새와 맛을 못 느꼈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코와 눈을 공격해 핑크아이, 눈충혈을 겪는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맛과 냄새를 없애고 때론 뇌 이상을 유발시키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토와 설사 증상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중 보인 증상이 구토와 설사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던 감염자는 열이 오르지도 않았고 숨이 가쁘거나 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액 폐기물을 여과하는 신장 고장을 유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콩팥 환자, 즉 기저질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위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 중 면역 체계를 공격, 파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능력이 사스의 3배 더 강한 걸로 확인돼 인체 내 면역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중환자는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사이토킨 폭풍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볼까요? 바로 피부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발가락 질환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한 루마티스 전문 의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마치 동상이 걸린 듯 발가락이 붉거나 푸르게 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궤질이라 불리는 멀티 시스템 인플레메이션 신드롬인데요. 궤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관상동맥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코로나19와 별개의 질병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도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에서 다발성 면역 과잉 반응 사례가 나오면서 어린이 궤질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과학자들은 이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해 갖가지 증상을 유발, 광범위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백신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접종이 서둘러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악몽에서 벗어나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